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양주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당 의원들은 의장직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사태와 그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전반기 의장인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최수연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불이행으로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이 무산된 이후 11월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양주시 의회. 여기서 합의는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의원 8명 전체가 서명한 합의를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지키지 않고 윤창철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면서 민주당은 6월부터 투표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후반기 의장 후보인 최수연 의원에게 파행 장기화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전히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주시장의 돈봉투 사건과 총선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은 고소고발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좋아서 했든 싫어서 했든 했으면은 우리가 그 합의를 지킬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해줘야 정상인 거지. 당원들이 문제가 돼갖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한 것도 재정신청했고 또 끝까지 해보겠다 또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 정치세가 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강렬히 처벌을 원한다고 또 거기다 기자들한테 또 브리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무슨. 저희 입장은 항상 뭐 그대로이고요. 협상 안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기에는 저희가 이미 국민의힘이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준 것이고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뭐 다 한다든지 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이런 식의 뭐 의견 전달한 적도 없고요. 후반기는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양주시 주요 사업 예산 처리 등도 지연돼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도 양당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나와 해결하라며 불참하는 민주당을 질타했고 민주당은 합의만 지키면 바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들어와서 법대로. 응? 안 들어오. 약속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약속이 안 지켜지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회가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모든 의정 활동을 의정에 대한 일들은 다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것을, 민주당은 의장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윤창철 의원의 의장 사퇴를 제안한 상황. 현재로선 협상 가능성도 적어 의회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시 임시 의장을 뽑든지 의장을 뽑아야 돼요. 안 되면 의회가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원위치가 또 되는 거야. 저희가 뭐 불법을 눈 감고 잘못한 것을 덮어야 되고 그리고 옳지 않거나 신의를 저버린 것에 따라가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시는 의료 취약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작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 내 산부인과는 모두 3곳. 하지만 분만이 가능한 곳이 없어 출산을 위해서는 관외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먼 길을 오고 가는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어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대상자한테 다가가고 또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가족한테도 저희가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두천시의 의료시설 부족 문제는 비단 산부인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종합병원이 없고 응급실은 단 한 곳 있지만 중증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아 전담 입원 가능 의료기관도 없습니다.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온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시민들은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울분을 토했습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 환경의 틀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의대라든지 대진대학교에다가 의대를 설치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역 의대죠. 그러니까 지역 의대에서 그 지역에서 그 1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그 방향으로 그런 거 이제 신설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입법 발의해달라고 지금 부탁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족한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경기도 의원들을 만나 3년차에 접어든 도의회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천군 경기도 의원이죠. 윤종영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저한테 뭔가 어떤 이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산 결산 분야 그랜드 슬랩을 달성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최초로 예산 결산 분야가 이제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3개 직책이 있는데 예산정책위원회, 그다음에 결산검사의원, 그다음에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3가지 직책을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게 예산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고, 또 예결산 특별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애칭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해줬다. 뭐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아무쪼록 뭐 초선이지만 제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전반기 3년 차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 장병도 줄어들고 부대도 통폐합이 되면서 그 부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걸 이제 군 유유지라고 하는데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지죠. 그 군 유유지에 대한 활용 계획 그런 부분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군 유유지지만 한국군이 훈련하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접경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접경지역은 되게 군사 규제로 낙후됐잖아요. 그래서 그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 주민에 대한? 예. 활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을 개발하자. 그 다음에 활용하고 있는 군부대 땅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이제 군 장병이 주둔해오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 하고 지역 있고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과 그 지역의 관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다 담은 거죠.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일단은 위험구역이라는 표현을 딱 쓰니까 이제 주민들이 약간 뭐랄까 좀 불안정하고 뭔가 뭐 진짜 뭐 좀 위협을 느끼는 건가 그런 역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만이 현재 안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거라고 단정질 수도 없거든요. 이거를
안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대부산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남북관계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중앙정부하고 중앙부처 관계기관하고 또 이 경기도가 실은 접경지역이 많고 우리 국방부의 많은 전력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하고도 많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기도 차원의 그 세계 시군의 그냥 위험구로 설정했다는 그 자체만이 꼭 해답은 아니다. 그래서 또 다각도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사회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뭐 그걸 개선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한층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오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옛 306 보충대를 포함한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가 신규 택지로 선정됐죠. 해당 지역에는 7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재강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부대 입지로 개발이 어려웠던 이곳에 신규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의정부시 발전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을 연결해 통합 생활권을 조성하고 7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의정부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김덕현 연천군수 등 연천군 공무원들과 만나 2025년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5년 국비 확보와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경원선 운행 재개, 당포성 천문대 건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요. 김 의원은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의정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협의회와 의정부 기후환경교육센터 건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이 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도별,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 결과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7,500여 가구 중 경기도가 9,500여 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 8월 3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8월 5천여 가구로 늘었고 올해 8월 1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평택시 3,15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천시는 1,217가구, 양주시는 전체의 7% 정도인 67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 지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